날씨가 굳을수록 대중교통 의존도는 더 커지지만 7cm 눈에 멈춰버린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7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대구 경북의 정치계는 여성에게 여전히 좁은 관문인 것이 현실입니다. 후쿠시마의 영향을 벗어나려면 22세기는 돼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탈핵을 지향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대처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낙동강 오염 사태를 일으키면서 48년 만에 첫 조업 정지 사태를 맞게 된 영풍재련소의 뒤에는 그간 환피아의 묵인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내리던 눈은 대체로 그친 가운데 우리 지역 아침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대구에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외 경북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대체로 소강 상태 보이고 있지만 아침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빗방울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눈이 내렸던 곳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0도, 안동도 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대구와 안동 8도 예상되는 등 조금씩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어제처럼 눈이 많이 오면 더욱 그 역할이 커지는데요. 어제 하루 대구 도시철도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아예 멈춰서 버린 도시철도 3호선을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노레일 전동차가 레일 중간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20여 분간을 허공에 머물러 있다가 난데없이 후진을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승객 수십 명이 11m 높이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죽어 좀면 더 오래 있었지만 내가 이거 막 사고는 두 차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범물역에서 용지역 방향을 하던 열차가 30여 분간 멈췄습니다. 12시 55분엔 지산역과 범물역 사이에서 또다시 멈춰 2시간 20분가량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른 열차가 사고 열차를 뒤에서 밀어줬지만 얼어붙은 레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영문 모르는 시민들은 도시철도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몇 시부터 다닐 여지가 있는지 그런 건 아직 몰라요. 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오르막 궤도빔이 얼어 미끄럼 현상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비가 오더라도 슬림 현상이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 됩니다. 출근길에 인파가 많이 몰려 허용된 무게를 넘은 전동차가 꼼짝하지 않자 우왕좌왕하던 승객이 다시 내리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7cm 남짓한 눈에 시민들의 발이 돼야 할 도시철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편 대구 참여연대는 3호선 모노레일이 전면 중단된 것은 개통 전부터 제기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상대피로를 갖추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도시철도공사에 주문했습니다.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7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성들이 정치 무대에 나가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씩 늘기는 한다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4번의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의원 당선자는 대구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은 4명에서 8명으로 다시 4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여성의 정치 참여가 10배 늘었습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2%,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21.6%가 됐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분명 여성 의원은 수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지방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으로 정치 무대에 일회성으로 섰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 여성 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각각 70에서 90%가 초선이었고 지역구 당선자도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남성 의원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은 좀 불리하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또 거기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했고 하면은 여성이라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이라는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30%는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구 많은 국가에서 남녀 동수를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30% 할당제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이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구의원, 시의원들이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양성평등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내 원전의 불안한 운영 실태에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면서 새 정부도 탈핵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 강진이 잇따르고 있고 노후 원전들과 핵 폐기물 임시 저장고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내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40년 전의 설계 개념을 지금도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경주와 포항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숨어있던 활성 단층대의 위력이 드러난 만큼 경주 지역의 노후 원전도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수명이 임박한 2, 3, 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중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원전이 중수로 원전이 월성 1, 2, 3, 4호기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원전은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수로보다 4.5배나 더 많이 발생시키는 중수로 원자로여서 운영하면 할수록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더구나 월성 원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도 무려 8천여 톤으로 앞으로 큰 강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차례 강진 이후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내진 설계 보강으로 원전과 해결료 임시 저장고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금보다 2배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개발하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전 내 모든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22세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82년 목표로 원전을 모두 폐기하는 탈원전 시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독일과 대만 등에 비해 60년 이상 격차가 있습니다. 예측 못한 강진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낙동강 오염 사태를 일으키면서 1970년 개소 이래 첫 조업 정지 사태를 맞게 된 영풍 석포제련소. 그 뒤에는 환경당국의 느슨한 단속 기준과 환피아의 묵인, 제련소 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이 오랜 시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환경부와 경북도가 적발한 영풍 제련소의 위반 사항은 총 16건.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폐수와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등 엄중한 사항이었지만
과태료 700만 원에 불과했고 11건의 고발 조치도 대부분 약식 기소에 의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처벌의 근거 기준 또한 비현실적입니다. 아연 생산 시 나오는 발암물질 비산은 공정과정상 배출률이 61.3%로 압도적이지만 환경부는 과정을 생략한 최종 배출구만을 오염물질 배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재련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경북도의 수질대기 청색업소로도 선정됐습니다. 영풍재련소가 무려 48년 동안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풍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 실제 재련소를 감독하는 대구환경청의 청장 출신 소준섭 씨는 영풍의 부사장으로 전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풍 계열사 고려아연의 사회 이사를 맡는 등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간 유착 의혹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영풍그룹은 관료 출신 사회이사 비율이 30대 기업 평균 43%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환경부의 고위 관료들이 퇴직 이후에 석포 재련소에 대거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환경 오염 실태 자체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영업 조치를 넘어서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6개의 4인 선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대구시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인 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구 4선거구, 서구 2, 남구 2, 북구 4, 수성 4, 달서 3선거구 등 6개입니다. 획정안은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되는데 오는 1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4인 선거구 도입은 정치 다양성으로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구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 획정안을 훼손 없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모 관변단체가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의 북콘서트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서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모 관변단체가 모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의 북콘서트에 지역별로 10명 이상 참가해야 한다는 독려 문자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회원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냈다면 문제가 없지만 문자 발송 횟수와 자동 발송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 고시되면서 공시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2년까지 5,500제곱킬로미터, 약 168만 평터에 경북개발공사가 9,200억 원을 들여서 4만 5천 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조성합니다. 단독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지가 전체의 34.2%, 업무용지 3.5%, 상업용지가 2%며 주차장도 21곳을 조성합니다. 유치원 5개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그리고 테마파크, 문화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 조성합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14년 만에 호주산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17만 7천 톤으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한 반면 호주산 소고기는 17만 2천 톤으로 1년 전보다 3.95% 감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많이 완화된 데다 김영양법의 영향으로 값싼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도 10조 3천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활 테마파크 조성과 국가동물바이오산업지원 클러스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 110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SOC와 백신, 스마트 산업 등 224개 계속 사업도 국비 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보령 울진간 고속화도로 등 2건과 부처 심의 중인 7건, 신규 건의 사업 14건 등 모두 23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대구에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외 경북 지역에도 눈비가 계속됐는데요. 지금은 대체로 소강 상태 보이고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빗방울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눈이 내렸던 곳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0도, 안동도 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대구와 안동 8도 예상되는 등 조금씩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0도, 고령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2도, 구미 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구미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0도, 봉화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8도, 봉화 6도로 7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파란 하늘 드러나면서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